50대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동료 교사의 집단 따돌림이 있었다는 정황들이 나오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상 파악에 나선 전북교육청이 유족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면 감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GM 군산공장이 또다시 2달 넘게 가동 중단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위기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하수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나온 것과 관련해 전라북도가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병의원의 수질을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50대 교사가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려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동료 교사들의 따돌림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숨진 교사 김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아내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선배 교사 때문에 죽는다. 학교에서 잘리느니 죽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적혀 있습니다. 동료 교사에게 보낸 문자에도 올해 잘릴 것 같아 죽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지난해부터 김 씨가 동료 교사들에게 따돌림을 당해 힘들어했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학교에서 왕따고 도시락도 식판도 혼자 먹고 그리고 선생님 자격 없다고 막 자기들끼리 흉보고 비하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생들도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랬죠. 또 학교 측이 교사인 김 씨에게 행정실에서 근무할 것을 요구했고 몇 년 전에는 김 씨에게 학교 발전 기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해 실제로 돈을 학교에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립이니까 힘드니까 큰 돈 아니면 한 달 정도 월급 안 받았다고 생각하고 주라고 줬다고는 매장한테는 들었어요. 숨진 김 씨와 다른 교사들이 다투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저희 있는데서 원장님 따고 그래요. 학교 측은 집단 따돌림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에게 행정실 근무를 요구하거나 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몇몇 사이가 안 좋은 선생님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왕따냐. 그건 그 선생님께 잘해주시는 분도 많고 그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누구도 선생님들 중에 누구도 학교 발전 기금을 아까도 없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유가족들은 김 씨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교사 자살 사건과 관련해 전북교육청이 진상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유가족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 학교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까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부안 상서중 교사에 이어 또다시 터진 교사 자살 사건. 당시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난이 거셌던 터라 전북교육청은 사안이 발생하자 곧바로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유족들이 제기하고 있는 집단 따돌림이 있었는지 여부가 조사의 핵심입니다. 자살한 교사가 업무 부정을 수차례 호소했는데도 학교 측이 무시했는지, 동료 교사와의 갈등을 재단과 학교가 알고도 방치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신랑이 저한테 며칠 전에 하는 말이 자기야 여기서는 내 편이 없어. 학교에 힘든 일도 그냥 삼키고 그래서 나는 전혀 몰랐죠. 또 재단과 학교 측이 이 사건을 개인적 자살로 축소하려 했는지도 쟁점입니다. 유족들은 동료 교사가 찾아와 단순 자살로 덮고 가자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무 부적응을 이유로 교사에게 행정실 근무를 권하고 학교에 돈을 냈다는 유족들의 주장이 있는 만큼 학교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사의 개인적인 사안이 아니고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서 나온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안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후속적인 감사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선 학교 재단을 대리한 교사와의 갈등설도 제기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육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JTV 뉴스 조창현입니다. 한국GM 군산공장이 또다시 가동 중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가동 중단이 2달 넘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 협력업체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가동을 중단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간 한국GM 군산 공장입니다. 재가동에 들어간 지 20일도 채 안 돼 또다시 공장 가동을 멈추게 됐습니다. 한국GM 군산 공장은 오는 8일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협력업체에도 생산 가동 조절 등을 이유로 4월 23일까지 납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판매 부진으로 생산 차종의 재고가 늘면서 가동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가동 중단은 2달 넘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 협력업체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됐습니다. 물량이 없어서 지금 현재 공장이 잠정적으로 중단된다라고까지만 저희 협력업체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산 공장이 가동이 안 되면 당연히 매출에 영향은 많죠. 한국GM은 공장 가동 중단 기간 동안 근로자들에게 기존 임금의 8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희망퇴직설이 나돌면서 GM 군산 공장 근로자들은 이번 가동 중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회사가 비싼 돈 주고 저희들 놀리겠습니까? 차라리 일 안 한다라면 뭐 정예고가 됐든 구조조정이 됐든 이런 거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걱정되는 거죠. 한국GM 군산 공장은 2014년 이후 수출 물량이 줄면서 협력업체 직원 등 9천여 명이 일자리를 떠났습니다. 지난해에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가동률이 20%대에 그쳐 한국GM 공장 4곳 가운데 가장 낮은 가동률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해부터 또다시 가동 중단 상황에 놓이면서 한국GM 군산 공장의 위기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지하수의 A형 간염 바이러스 검출과 관련해 전라북도가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병의원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체 병의원과 약수터의 수질 검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가 지난주에 실시한 조사에서 60곳의 병의원이 지하수를 생활용수나 마시는 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0곳 가운데 5곳의 병의원은 지하수를 마시는 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라북도는 5곳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A형 간염 바이러스를 포함한 수질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하에 2월 중순까지 A형 간염 바이러스를 포함한 음용수로서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주시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식품 제조업체 등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병의원의 전수조사와 약수터의 수질 검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약수터의 먹는 물 조사 역시도 이런 오염원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샘플링 조사라든지 이런 조사 방식을 통해서 안전성들을 시민들에게 좀 보여줘야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주군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31조 수질검사 항목에 A형 간염의 검사 항목이 없어 음용수 판정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수질검사 항목에 A형 간염을 추가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사실상 재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경쟁 후보들도 설 전에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어서 도지사 선거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정 현안을 설명하기 위한 기자 간담회 자리. 송하진 지사는 3대 법안의 진행 상황을 전한 뒤 자신의 거취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유리한 정치 지형을 전북 대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며 재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저도 정치적인 진로와 관련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재선에 대한 의지를 사실상 확고히 굳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송 지사는 공식 출마 선언은 평창올림픽이 끝난 뒤 하겠다며 현역인 만큼 예비후보 등록 없이 현안을 성공시켜 평가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출마 선언은 그동안 건강 이상설 등 분분했던 소문을 잠재우고 눈앞에 다가온 설 명절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잠재적인 경쟁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내 경쟁 주자로 꼽히는 김춘진 도당 위원장도 13일 무렵 위원장을 사퇴하고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당장 한석이 아쉬운 민주평화당은 외부 인사를 포함해 이달 중 도지사 후보를 결정한다는 목표입니다.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는 원 내외를 가리지 않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지금 현재 물색 중입니다. 정의당도 오는 10일 권태웅 도당 위원장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 예정입니다. 하지만 각 당의 부산한 움직임과 달리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과 간판 의원들이 대거 이탈한 국민의당은 아직까지는 도지사 후보군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가칭 민주평화당이 내일 국회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갖습니다. 지난 1일 먼저 출범한 전북도당은 조배숙 의원 등 5명의 국회의원들이 오늘 국민의당 중앙당에 탈당계를 냈으며 정진숙 사무처장과 6명의 도의원, 기초의원과 일반 당원들도 내일까지 탈당계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직 이용호 의원이 자신의 거취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도내 국회의원은 민주평화당이 5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은 이수혁 정읍위원장을 포함해 3명, 가칭 미래당 2명으로 재편됩니다. 전주시 의회와 무주군 의회가 국기원 이전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전주시 의회가 지난 1일 국기원의 전주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통과시키자 무주군 의회는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기원의 전주 이전은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라며 건의문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주군 의회는 그동안 국기원의 무주 태권도원 이전을 요구해왔습니다.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안전대진단이 오늘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실시됩니다. 전라북도는 이 기간에 공무원과 민간인 등 2만여 명을 동원해 12,000여 곳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921건의 보수와 보강, 시정 사항 등을 확인했습니다. 농민들이 농민의 입장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전북도 연맹 소속 농민 200여 명은 오늘 오후 전주시 효자동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 도로에 모여 국민이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명시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농민의 입장을 담아 헌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주지검이 익산의 한 언론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 언론사가 자치단체와 각종 업체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63살 A씨가 병원 치료를 받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7일 완주군 봉동읍의 한 야산에서 공범 3명과 함께 휘발유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훔치려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어 대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 1일 결국 숨졌습니다. 61살 B씨도 몸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2명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 상호저축은행 전무이사 67살 최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8년 다른 회사의 명의를 빌려 은행 대주주인 이상종 회장에게 22억 5천만 원을 대출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대주주인 이상종 회장은 사기 외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북은 오늘 7개의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하 5도로 매우 추웠습니다. 밤 10시를 기해 한파특보는 10개 시군으로 확대되겠고 임실 등 6개 시군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서해안 지역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하 1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3도로 오늘과 같은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한파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차츰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